오늘은 성균관대 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분홍색이라. 이거 원래 저는 컨셉이고. 제가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 아니, 저 이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님이 분홍색이 어울리신데요? 네, 그런 댓글이 많던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커플룩 같아가지고. 자,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네. 유동성 회수가 시작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긴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약간 생기는 듯한 그런 네. 분위기가 시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다 유동성을 엄청 풀었죠. 근데 중국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증가했냐면 2019년 네. 2019년 우리가 M2로 봤을 때 2019년 동화 유동 시장에 풀린 동화량을 측정할 때 M2로 측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M2가 198조예요. 198조 위안. 근데 작년 말,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 2018조거든요. 그러니까 약 20조 늘어났어요. 네. 20조.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조에서 7.2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2조 넘게 풀은 거 보면 거의 100% 조금 안 되게 풀었으니까 중국은 굉장히 적게 엄청 198대 20이니까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일단 풀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APR 우리가 금리죠. 네. 시장 유동성 금리로 봤을 때 작년 4월에 그게 중국 그 LPR 금리가 한 4.5%였어요. 그러다가 그걸 3.85로 다운시키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로 역 RP, RP 이런 거래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풀었다 그러더라. 지난번에 그 음력설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조금 풀었고 또 최근에는 다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조정하면서 계속 왔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그 정책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뭔가 이거 좀 특별한 거 아니야? 이런 받아들여야 되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근본적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몇 번 토론했던 것 같은데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돈을 막 3조 넘게 풀어도 미국 내 물가는 올라 안 갔잖아요. 그 말은 그 돈이 해외에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이머징 국가로 주로 오는데 한국도 오고 주로 중국에 가죠. 중국에 가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금리가 일단 높고요. 위안화 국채 10년물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3% 정도. 그 다음에 위안화도 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수익률에 작년에 환수익률은 8% 넘어요. 그러니까 환수익률에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10%는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월 기준으로 몇십억 달러씩 채권, 그 다음에 증시, 우리 주식시장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권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물건은 코로나 때문에 생산은 증가 못 했잖아요. 그냥 물건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일이 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넘쳐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달러가 들어오면서 위안화로 태환이 되거든요. 중국은 법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개인이 못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개인이 달러 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안 돼요. 기업도 안 되고 개인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정부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은행 가서 태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위안화 풀리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유동성이 넘쳐나요. 그러면 물건은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넘어나면 중국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뭐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돈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가 만약에 국제화 통하면 그게 알아서 나가요. 뭐 무역 결제를 통하든지 그렇죠. 해외 증권을 통하든지 돈이 알아서 나가는데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한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그냥 다 중국에 그냥 그대로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증시로 간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하고 부동산이 작년에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GDP가 작년에 2.3% 증가한 이유가 수출하고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 거품만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그걸 정리를 안 해버리면
달러가 다시 빠져나갈 때, 그러면 갑자기 돈이 이렇게 물이 확 부르면서 배가 이렇게 올리 떴는데 물이 확 빠져나가 배가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경착륙이 오면서 경제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미리 유동성을 뺐다 들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동향을 보면 이제 뭐 RP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도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요즘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1년에 원래 5만 달러를 대환할 수가 있어요. 원화로 한 5천만 네. 정도. 근데 사실상 그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안 해줬고요. 오히려 더 굉장히 그걸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외환 보유액이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의 차관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개인들이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증권이나 자산에 투자할 수 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중국의 당국자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달러는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찍으면 돼서 자기네 국내 경제를 자기 국내 경제 문제를 해외로 이렇게 리스크를 전 세계가 분담하는 건데 위안화나 이런 절국제화된 통화들은 그 위기 자체를 자기네 고스란히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만 계속 넘쳐나면 국내 자산만 올라가는 부동산, 증시, 자산, 실물 경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떡하죠? 큰일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유동성을 오히려 위안화 환율이 비싸니까 이럴 때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죠. 옛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물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근데 그거는 개인들한테 마음대로 뭐 하게 하면 또 부자를 돈 다 빼두고 나갈 거니까 그건 그렇죠. 안 되고, 내 보기에는 올해 변화는 중국의 QD라는 게 있어요. QD라는 게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qualified, 검증된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QD라는 건데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인데, 이거는 얘네들만 해외에 나가서 증권이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인들이 5만 달러 내에서 만약에 풀어준다면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얘네들이 QD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게 풀게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돈이 막 풀어서 자산 가격 올리던 걸 미리 내보내는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뭐 긴축이라고 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런 세계 글로벌적 거시 유동성에 중국 정부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차원이고요. 만약에 굳이 뭐 긴축을 하냐 이런 거 표현하면 금리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런 건데, 저는 금리를 움직이는 건 굉장히 이건 가격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격, 이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요즘에 지금 부동산 거대 기업이 막 파산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화샤 신프라는 국유 대기업이 지금 부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다 연기해 줬어요. 원래 작년에 터져야 되는 것들이 정부에서 은행들 보고 야 연기해줘 하니까 그게 지금 다 올해로 연기됐는데, 만약 갑자기 지금 와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우아르르 무너지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중국도 지금 문제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문화다, 경제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거기 돈이가 꽉 묻혀져 있는 거죠. 중국 GDP가 지금 100조 위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 부동산 시가총액은 2배 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부동산이 갚버린 거죠. 찍어낸 돈들이. M2가 지금 200조, 아까 넘었잖아요. 218조 위안. 다 부동산이 갚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탈출했잖아요. 네. 가장 경기가 먼저 좋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같은 이런 것들이 먼저 중국에서 가장 또 먼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게 되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국은 아까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조심스럽게 거시경제 정책을 펼쳐왔다. 대성 정책하고 거시 유동성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좀 조심스럽게 펼쳐왔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조심스럽게 진행할 거예요. 뭐 급격한, 그러니까 중국 표현으로 지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 당국 표현한 게 거시경제 정책적으로 지정화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커브를 확 돌아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한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유동성을 굉장히 조심하는 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뭐 코로나 가장 빨리 극복해서 무슨 그 경제 성장률이 2.3% 유일하게 성장해서 뭐 경제가 뭐 지금 올해는 막 지금 이번에 보면은 뭐 올해는 막 8%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7.8% 정도 되는데 거의 8%네. 그래서 지금 뭐 미리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게 지금 아까 뭐 그 기업 부채를 네. 올해로 연장을 해줬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에도 3월, 4월 위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말씀하셨던 그 중국 기업 부채, 그게 이제 지금 한 400조 가까이가 3월달, 4월달에 몰려 있다. 네. 과연 그 중국 기업들이 그 부채를 뭐 롤오버 연장을 한다든지 갚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못했을 때 터지면 그게 이제 또 다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사실 시장이 흔들만한 대형 채권 부도 사건이 계속 터져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北大方正, 지난번에 칭화윤이 다 몇 천억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화샤幸福올해 1월에 그러니까 거대 헝다라든가 이게 다 부도가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거다. 왜냐면 그게 3년에 한 번씩 롤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3년에 한 번씩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빌려줘서 원래 대출을 갚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기업들한테 인민은행이 이런 걸 보면서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리고 채권 만기가 아까 칭화윤희만 봐도 올해 지금 뭐 채권이 거의 만기가 올해 다 걸려 있거든요. 칭화윤희 하나만 봐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올해 게 다 그냥 부도라고 보면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 하겠어요. 그렇죠. 예. 더 어려워졌을 텐데. 예.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만큼 해외 시장에 충격으로 가냐는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 쪽이 굉장히 그런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가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한국 그 증시가 대폭락해야 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3,000을 넘었으니까 그게 뭐 꼬꾸라져서 갑자기 지난주 2,300까지 이런 건 위기인데 그럴 정도의 세학이냐. 왜냐면 지금 한국은 중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미국이 돈 풀 때 한국은 그대로 똑같이 풀었어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한국 정부는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그대로 계속 풀었고 그래서 그걸 다 증시로 갔고 원래는 부동산 가는데 부동산을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증시로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거시 유동성이 한국 자체에 지금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실물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한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 갑자기 한다. 그렇지. 그러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달러 때문에 한국이 돈을 푸는데 그게 빡 빠져나가면 근데 위안화는 아직 중국 시장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그 우리 설 전에 그 약간 긴축, 네. 그 전에 긴축했을 때 네.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엄청나게 흐르는데 얼마 하락했어요? 엄청나다는 개념은 뭐죠? 그런가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시장에 하여튼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역시 아니었다 이게 나오니까 안도하면서 다시 회복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가능해. 만약에 중국 위안화 자금이 한국 증시에 엄청 투자가 됐다. 예? 한국의 지금 유동성 중에 이게 주식이라면 주식을 지금 지수가 3,100 넘어갔잖아요. 3,160인가 얼마. 그래서 돈이 여기에 20%가 중국 자본이다. 그럼 중국이 무너지면 이 자금이 다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이래 와르르 무너지겠죠. 밭을 못 주니까 물을.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그 정도 충격이 오기는 힘들죠. 지금 국내에 중국 자본이 채권 쪽은 좀 갖고 있는데 증시 쪽에 중국 자본이 얼마 들어가 있지? 제가 최근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중국에서 기업부도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혹은 뭐 다른 글로벌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 이어지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긴축을 하냐 이거잖아. 긴축을 해버리면 전반적인 시장이 글로벌 흐름이 긴축 쪽으로 가보니까 자금들이 거기에 놀라서 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냐 이건데 그렇죠. 지금 봐서는 중국에 제가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민은행의 분위기는 그렇게 급격한 거시 정책에 조정은 없다라는 게 제 포인트예요. 그 기업 부채는 중국 국내 부채인가요? 지금 일단 문제가 3년, 보통 3년, 4년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다 국내 부채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해외 부채가 한 2조 달러 돼요. 달러 부채가. 꽤 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외환보에 한 3조 천억이 넘는데 그중에 2조 달러가 해외 부채인데요. 그 갖고 있는 해외 부채, 보통 해외 부채, 한국 외환 위기가 온 것은 해외 부채, 단기 부채가 많아서 그때 외환 위기 맞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그 2조 해외 부채 가운데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이 단기 부채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단기 부채, 그 해외 부채의 75%가 역시 중국 자본이 갖고 있어요. 그 아까 말한 QD라든가 혹은 중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 법인을 갖고 있어 그걸 통해 들어오든가 뭐 이래저래 뒤를 다 캐보면 실제로 누구죠? 중국 자본 75%가 유럽이 한 10% 갖고 있고요. 한국은 한국, 일본 요쪽이 한 2, 3%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해외 달러 부채 자체도 중국 돈이다. 결국은 중국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뭐 연장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 그렇죠. 알아서 다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제 그게 외화부채일 때 그리고 외국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강압적인 어떤 우리 IMF 때처럼 네. 조정이 있을 때 큰 충격이 오는데 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세계 유동성은 달러가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달러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그 정부에서 이제 금리 가지고 미중 갈등에서 금리로 했을 때 금리 인상을 이제 요즘 가장 우려되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전부 이 신흥국에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그렇죠. 버리니까 네. 그럼 우리도 만약 엄청난 타격을 입겠지만 그렇죠. 중국도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또 결국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금 물을 미리 뺀다니까요. 아까 제가 한 엄청난 긴 시간 말씀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잖아요. 네. 그 물이 계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해외 자금이 달러가.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주식이면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테이프링에서 그걸 빼가면 이게 물을 쫙 빠지면서 중국의 자산 가격이 폭락이 오면 그게 위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생각할까 저 달러가 우리를 또 한번 아까 옛날에 부추 자른다 했죠. 미국이 우리를 부추로 보내, 우리를 또 잘라 먹으려고 하네, 호구로 보내. 그러면 우리도 지혜롭게 대응한다. 그게 뭐죠? 너네가 들어오냐 하면 우리 물이 계속 올라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익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물을 미리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아까 QD를 해외 나가 달러 자산이나 뭐 해외 자산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가고 들어오고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 이 물을 일정한 순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래 넉넉히 있다가 정부가 갑자기 물이 높아져 있는데 미국이 빼져나가면 그게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이 어떤 그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유동성에 따라서 지금 보면서 거시 정책 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미중 갈등 어떤 그 연장선 상에서 네. 대비책을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중국 정부는 상황 보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지금 한국 뭐 많은 경제 채널이나 많은 분들이 말하는 갑자기 중국이 뭐 제일 먼저 세계에서 먼저 전체 거시 정책을 긴축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경제가 더 나쁘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제 기저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 7.8이라게 나오지. 실제는 그 속에 있는 중국 일반 가게나 일반 이런 경제 활동하는 사람 소득이 올라가고 실물 경제가 살아났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경기가 먼저 좋아졌고 그런 아까도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우려하는 건 자산 가격이 너무 버블로 가고 있는 걸, 왜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걸 지금 미리 조정하고 있는 거죠. 다 높아진 다음에 조정하면 안 되니까 그걸 컨트롤하고 있죠. 특히 부동산. 부동산. 네. 알겠습니다. 네.